보내는 위험 신호에 귀를 잘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조 증상 없이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는 위가 보내는 최후의 경고이기도 한 신호들. 네. 뭘까요? 위암이 보내는 신호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소화불량. 소화불량? 아이, 소화 좀 안 된다고 그래. 뭐 늘 주변에 뭐 5명 모이면 서너 명이 그런데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효소가 좀 부족하다고 네. 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소화가 안 돼서 좀 갑자기 좀 짜증이 나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암의 위험이 높다고 한다. 좀 짜증 나잖아요, 좀. 우리 이경 선배님 뇌파 검사 한번 하시면 네. 모든 소화불량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소화불량만 보통 놓고 보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네. 보통 소화불량은 금세 증상이 사라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아하. 증상의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면 아하. 위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암세포가 위벽을 침범하게 되면 위의 정상적인 운동 기능이 떨어지면서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서 더부룩함이나 조기 포만감 같은 소화불량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네. 식사를 하고 나시면은 항상 그 마시는 소화제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네. 막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 위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위 암으로 판정이 났다라고. 진짜? 예. 근데 그게 0기에서 1기인데 1cm가 안 되는데 위 반 이상을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항상 소화 불량이 있었던 게 전조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좋게 치료가 될 겁니다. 여기 나오길 너무 잘했죠. 네. 진짜. 네. 아무튼 뭐 저도 그렇고 이렇게 주변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꽤나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위암 환자는 연간 약 5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도 그 약을 끝까지 다 먹는 분도 거의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위암처럼 보이는 증상 역시 위암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이야. 위암은 절대로 처음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거든요. 네. 위암과 같이 가벼운 증상으로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났다가 이게 우리 건강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위암이 나타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위가 점점 얇아져요. 얇아져요. 그러면 더 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위 점막액 같은 게 분비가 잘 안 되게 되거든요. 지금도 보면 혈관이 이렇게 다 비쳐 보이거든요. 만성 위축성 위염이 되면 위 붉어요. 점막이 되게 없어진 거예요. 붉어진 게 아니라 하얘져요. 하얘지면서 혈관이 원래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혈관들이 되게 잘 보이죠. 네. 혈관이 네. 보이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위가 장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위의 표면이 장의 표면처럼 변했다고 장상피 화생, 위가 손상된 점막을 메우기 위해서 네. 장의 조직으로 변화한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 위가 할 일을 장으로 변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가 해야 될 기존의 역할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위가 장처럼 변하게 되면 네. 일단 위의 방어 기능이 약화되면서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한번 장처럼 변한 위의 점막세포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다. 뿐만 아니라 이 장상피 화생은 위암의 위험도를 10배 이상 와. 증가시킨다고 하니 무서운 일이죠. 무섭네요. 예. 그래서 위암의 공포를 없애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상이 없을 때부터 위장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잠시 후에 이어질 넘버원 처방에서는 위장 건강을 한 번에 챙길 비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방법이 있다는 얘기니까 한번 기대를 네, 한번 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 건강을 위해서 이곳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곳. 위와 연결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네. 어디예요? 어디? 대장입니다. 대장. 대장. 그래서 대장암은 위암의 형제암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형제라는 거는 위암이 오면 대장암도 올 수 있다, 뭐 묶어 다닌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위와 대장은 하나로 연결된 소화기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위에 문제가 생기면 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장에 문제가 생겨도 위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하고 장은 한 세트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긴 뭐 우리가 먹으면 네. 위로 갔다가 바로 장으로 가니까 형제라고 볼 수도 있네요. 그렇네요. 네. 뿐만 아니라 위암과 대장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이상이나 환경적 발암인자가 거의 유사합니다. 50세 이상 위암 환자의 40%에는 대장암이나 대장 선종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앞서 위암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기억하시죠? 네. 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자가 대장암에 걸릴 경우 사망률이 약 4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위암 진단 후에 대장암이 걸릴 확률이 약 1.4배라고 하고요. 대장암이 진단된 이후에 위암이 걸릴 위험은 약 1.3배가량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반대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의 경우 만성 위암 진단율이 78.4%나 될 정도로 높다고 하니 위와 장은 서로에게 아주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